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지금은 이제 1945년 12월 달의 상황인데요. 자,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주축이 돼서 한반도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줄여서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결정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최고 5년 동안의 신탁통치를 시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국내에 우익 세력들이 반탁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김구, 이승만, 좌익 세력 반탁으로 갔다가 찬탁으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중도 세력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은 지지합니다. 신탁통치 문제는 나중에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익, 좌익, 중도 세력들이 다 뜻을 달리해버려요.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자, 그런데 1차 회의 결렬, 2차 회의 결렬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인데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정치 발언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것을 조직해서 북한 세력에 맞서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도 우파 김규식과 중도 좌파 여운형이 모여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중요합니다. 결과 주도 세력들이 일단 참여하지 않았어요. 미군정이 편파적으로 우익만 지원합니다. 특히나 여운형 선생이 47년 7월 달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합니다. 자, 그래서 1947년 11월 유엔에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에 따라서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해 라는 결정을 해버려요. 이 결정을 할 때 소련은 불참해버리고 나는 반대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한국 임시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이제 내한하겠죠. 그래서 48년 1월 달에 남한은 웰컴을 하는데 북한은 입국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1942년 유엔 소총회가 결의가 됐죠. 그래서 김구는 남북협상에 의한 총선거를 주장합니다. 좌익 세력은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런 사건을 싹 다 묵살해버리고 50총선거가 진행이 돼요. 남한 국회의원이 198명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50총선거 바로 직전 상황을 한번 보고 50총선거를 마무리 짓자라는 거예요. 자, 남북협상을 전개합니다. 48년 2월 달에 소총에서 결의를 했어요. 남쪽만 선거해라. 깜짝 놀라죠. 그래서 김구, 김규식 등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과 김두봉이 한데 모여요. 자, 38도선 앞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서 있죠. 그때 얘기합니다. 2월 달에 삼척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라고 얘기해요. 남북한 재정단 사회단 지도자 협의회.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남북 협상이라고 외우면 돼. 결국엔 대화가 안 됐죠. 그래서 이걸 실패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래도 50총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결국엔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4월 3일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단독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나요. 제주도 도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군인 경찰할 것 없이 거기에서 그냥 총질하고 다 생매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1948년 4월 3일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2개 선거구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대 국회의원이 2석이 공석이 된 거예요. 한 명만 뽑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승만 계열 그리고 한민당 계열이 압승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초대 국회의원이 198명이었습니다. 총 의석수는 300명인데 북한 의석수 100석을 남겨놨어요. 제주도는 2석이 공석이었잖아. 그래서 공석이 102석. 원래 총 의석수는 300석이지만 국회의원은 198명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 2석 있죠. 이것은 1년 뒤에 보궐선거로 인해서 2명이 차져요. 그래서 1대 국회의원은 198명이지만 1대 국회의원이 끝났을 때는 200명의 국회의원으로 끝나는 것이 1대 국회예요. 임기는 2년이에요. 헌법을 드디어 만들죠. 7월 17일 날 만듭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이때 대통령은 간선제로 한다라는 거죠.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는 하나예요. 단원제 국회. 요걸로 정하고요.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고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에 정부 출범식을 가져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월 12일에 한반도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식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시급한 거. 친일파 청산입니다. 법을 만들자. 이름하여 반민법이에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 반민특위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박흥식, 노덕술, 최혜린,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 싹 다 구속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2,860여 건 조사했는데 실형선고는 12명인데 싹 다 모두 석방. 집행유예, 형 집행정지, 감형 이런 것들 다 시켜버립니다. 한 명도 친일파로 형을 받아서 집행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문제죠. 자, 그 다음에요.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반민특위가 해체됐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친일파 청산은 물 건너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했던 것 또 하나 봅시다. 농지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농지개혁법을 통과를 시켜요. 국가에서 지주들에게 땅을 사는 거죠. 그리고 농민에게 땅을 파는 겁니다. 개혁을 시행하려고 봤더니 뭐예요? 국가에 이 추진한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가 유예기간이 있어요. 자, 개혁 토지는 감소됐어요. 그리고 미진한 개혁, 한국전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한국전쟁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49년 6월 달에 주한미군이 싹 다 빠져요. 그리고 나서 엣지 쓴 선언입니다. 이게 50년 1월 달에 있었어요. 6월 25일 날 북한이 불법적으로 남침을 합니다. 자, 그리고 28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이거 중요하죠. 한강철도와 인도교가 다 터져버려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성 구축하고요. 그리고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되면서 그래서 이 6.25 전쟁 나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전세가 반정됐죠. 그래서 서울 수박하고 평양도 가져왔는데 11월 달에 압록강까지 최대 진격을 했으나 10월 달에 중공군 30만이 불법 개입을 하면서 전세가 반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뺏겼을 때 1월 4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다시 탈환했지만 이때 계속 의미 없는 전쟁이 반복되니까 소련이 유엔에 휴전을 제의하죠. 우리 정부에서 방공포를 일단 석방을 해주고 휴전 체결을 하게 돼요. 우리 정부는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53년 7월 달에 휴전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쉬었다가 갑시다.